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때 제일 우리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다리에 지가 유난히 더 나고 손발이 더 시리고 얼음처럼 차갑다. 특히 다리 부분이 차가워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한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도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다 올라가겠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7가지 정도가 제가 진료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7가지를 잘 챙겨 잊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이 이 7가지 다 잘 챙긴다고 해서 100% 좋아지지는 않지만, 제가 단언컨대 상당수의 분들이,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상당한 정도의, 아니면 괴로움을 겪지 않는 정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7가지부터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이 순서대로 점검해야 할 7가지. 자, 제일 처음 혈관, 혈액 3대 요소. 이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액순환이 굉장히 딴 영역에 고차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지 못하면 어떤 분도 혈액순환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례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수많은 영양제와 이런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드신 분이 딱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한 170에서 180 정도가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조금 열심히 한 결과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그 혈액순환 되게 안 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증상들이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와 물처럼 생각되지만 이 부분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당연히 혈액순환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꼭 병이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돼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단계부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9나 6.0, LDL 콜레스테롤이 한 130 정도, 고혈압이 이제 고혈압 전단계 130에서 한 80, 90 이 정도 단계에서라도 혈액순환에 안 좋은 영향을 심대하게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전 단계부터 본 단계로 가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그 단계부터 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제철과일과 제철 채소를 꾸준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올 정도까지 드셔주셔야 됩니다. 챙겨야 될 2번째는 신체 구성이죠. 허종입니다. 허리둘레는 허벅지둘레, 제2의 호르몬 창고, 종아리둘레, 제2의 심장, 거의 더한 것보다 간을 해야 됩니다. 허리둘레는 염증이죠. 허벅지는 호르몬이고 종아리는 심장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더한 둘레가 허리둘레보다 더 굵어야 되죠. 허리둘레가 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체중 분석을 했을 때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살펴보면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복부지방,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을 좀 더 늘리고 본인이 저근육 상태,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혈액순환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늘려야 됩니다. 복부지방은 줄여야 되죠. 자, 단백 섭취,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십시오. 근육량이 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복부지방도 원활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챙겨야 될 3번째는 신체 기능입니다. 최근에 혈액순환이 안 되신 분들 제가 반드시 눌러본 데가 있죠. 자, 명치입니다. 소화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불량, 복통, 위경련, 위산가다. 소화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피가 가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을 좋게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죠. 소화효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장의 기능을 좋게 해서 위가 편안하게 장으로 음식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쁜 식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염, 가, 속, 탄, 편, 야까지. 자, 염은 짜게 먹는 거 피해야 되죠. 과식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속식 빨리 먹는 것도 위험하고요. 탄식, 탄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편식, 탄수화물, 단백지방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어떤 영양소가 필요 이상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야식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노폐물들이 혈관 쪽으로 퍼지게 되면
혈액순환에 심대한 재해를 주게 됩니다. 간의 해독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간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체온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체온을 올리는 음식,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의 체온을 재보고 특히 다리, 종아리 이런 쪽에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 번쯤은 짚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운동, 활동, 자세. 우리 몸이 움직여야 혈관도 혈액도 원활하게 순환되고 혈관 운동도 파동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한 번에 힘들다면 15분씩 나눠서 2번 하셔야 됩니다.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시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통받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들을 교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활동량부터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자세가 말려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거북목, 그 다음에 통도 구부정하고 척추도 휘어 있습니다. 이런 말린 자세는 혈관에 염증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세를 펴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코어 근육을 강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손을 틀어주시고 발목을 회전해 주십시오. 제 영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자, 손 허벅지 운동. 스쿼트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고 허벅지를 올리면서 부드럽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을 하루 200개, 300개 시간 날 때마다 30개, 40개씩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계가 감소되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우리 혈액 속에 염증을 가중시킵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불면증이 있다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자는 동안 우리 신체 기능이 재생이 안 되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을 돌릴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시간 날 때마다 5, 3, 5, 심호흡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십시오.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호흡 훈련, 호흡 기능을 늘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된다면 눈을 감고 생각 중지 훈련, 머릿속에 생각을 줄이자 하면서 호흡 훈련을 같이 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계로 이 6개가 잘 해결이 되는데도 혈액순환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자기 상태,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그다음 채소 섭취나 과일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늘리면서 칼륨을 통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 중성 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가지고 중심을 좀 낮춰준다든지,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햇빛을 잘 쬐지 못하시는 분들 비타민 D 섭취, 그다음 장애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 그 외에 조금 보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한다,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다, 황산화 비타민, 황산화 미네랄을 섭취해 주는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몸에 대한 마음가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혈관과 혈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심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혈관, 혈액, 심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올바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과로하시거나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의 저하로 고통받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삶이 평온해야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원활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